2016년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10시 19분이고요. 오늘은 그 사기열전의 서남이 열전 읽어보겠습니다. 서남이 열전, 서남이 열전. 서남 쪽에 사는 이민족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권 116 서남이 열전 제56. 서남이의 군장은 10명을 헤아렸는데 그중 야랑의 세력이 가장 컸다. 여기 보면 이제 야랑이란 종족이 여기 있죠. 야랑의 세력이 가장 컸다. 그 서쪽에는 미막의 무리가 10명을 헤아렸는데 그중 전의 세력이 가장 컸다. 전이라는 거는 뭐 곤명 쪽에 있던, 곤명이니까 대략 뭐 이 근처 어디겠네요. 곤명 근처에 있던 옛날 이민족 국가랍니다. 전으로부터도 그 이북에도 군장이 10명을 헤아렸는데 그중 공도의 세력이 가장 컸다. 공도라는 거는 사천성 서쪽 창현 이남의 뭐 금사강 사이다, 금사강 쪽이다, 이 어디겠죠. 이들은 모두 추결하고, 추결이라는 것은 뭐 상투를 쓴다 그런 말이에요. 추결하고 밭을 경작하면서 작은 도시와 전략을 이루었다. 그들의 밭과 서쪽에는 동사로부터 동쪽으로 향하고, 동사라는 거는요 그 지명인데 운남성 용릉현 쪽이랍니다. 운남성이니까 뭐 대략 이 근처 어디 아닐까요? 이 근처일 것 같은데, 동사로부터 동쪽으로 향하고 북쪽으로 여뷰에까지 이르기를 이름하여 수곤명이라고 하는데, 수라는 거는 이제 고대의 오랑캐 민족이랍니다. 곤명도 이제 오랑캐 민족의 이름이고요. 곤명은 지금 도시 이름이 됐죠. 다 편발을 하고 가축을 따라 옮겨다니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고 군장도 없었는데 땅이 사방 수천리나 되었다. 수에서부터 동북쪽에도 군장이 10명을 헤아렸는데 그중 작도의 세력이 가장 컸다. 작도에서부터 동북쪽에도 군장이 10명을 헤아렸는데 그중 연방의 세력이 가장 컸다. 그들의 풍습은 어떤 때는 정착하여 살며 어떤 때는 옮겨다니는데 촉의 서쪽에 있었다. 촉이라는 게 이제 여기거든요. 서쪽이라는 건 여기 티베트라는 거죠. 연방으로부터 동북쪽에도 군장이 10명을 헤아렸는데 그중 백마의 세력이 가장 컸으며 다 저족과 같은 무리였다. 삼국지 식사하다 보면은 그 여기 성도 서쪽에 보면은 저라고 이제 이민족이 있잖아요. 아마 그거를 의미하나 봅니다. 이들은 모두 파촉의 서남쪽 바깥에 있는 많이들이다. 처음에 초나라 위왕 때 전국시대네요. 전국시대 지도를 볼까? 전한 전국시대. 전국시대 지도가 좋은게 춘추시대고, 그죠? 그냥 이거 쓸까요? 네, 이거 씁시다. 초나라 위왕 때 장군 장교를 시켜 군사를 이끌고 강을 따라 올라가 검중의 서쪽을 공략하게 했다. 검중이라는 건 여기를 의미하고요, 파라는 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치게 했다 그런 말이겠죠. 장교는 본래 초나라 장왕의 후손이다. 장교가 전지에 이르니, 전지라는 거는 곤명시 남쪽이라네요. 이까지 내려갔나 보네. 이쪽일 겁니다. 여기도 야랑이라고 있네. 장교가 전지에 이르니 땅이 사방 300리로서 그 옆은 평지로 비옥하고 부유한 것이 수천리나 되어 군사의 위력으로 평정하여 초나라에 귀속하게 하였다. 돌아가 이를 보고하려고 했으나 마침 진나라가 공격하여 초나라의 검중을 빼앗아버려 길이 막혀 통행할 수 없었다. 때문에 다시 돌아와 그 무리를 이끌고 전에서 왕이 되어 복장을 바꾸고 그곳의 풍속을 따라서 전의 군장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초나라가 이제 여기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게 장강이거든요. 이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쪽 지역을 정복했는데
마침 진나라에서 사마조라는 장군이 내려와가지고, 사마차기라는 장군이 질령산맥을 넘어 내려와가지고 파촉 지역을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갈 길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눌러앉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버렸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진나라 때 상한이 이 지역을 공략하여, 상한도 아마 사람 이름인 것 같네요. 공략하여 오척도를 개통하고, 오척도라는 건 뭐 좁은 길이겠죠. 잔도 같은 거. 이곳에 여러 나라의 관리를 두었다. 10여 년 뒤에 진나라가 멸망하였다. 한나라가 일어서자 모두 이 나라를 버리고 촉에 원래 있던 경계를 관세로 삼았다. 관세라는 것은 관문과 요소를 삼았다, 국경으로 삼았다, 그런 말입니다. 파촉의 백성들이 간혹 몰래 관세를 나와 장사하였는데, 작에서는 말을, 북에서는 노예와 모를 가져와 파촉이 인구가 많아지고 생활이 부유하게 되었다. 작하고 북이라는 거는 아마 뭐 전부 다 지명이겠죠. 아니면은 민족의 이름이든지. 다시 한나라 지도를 봅시다. 여기가 작이네요. 여기가 작인가 봅니다. 자, 건원 6년에, 건원이라는 거는 무제 때 첫 번째 연호랍니다. 대행 왕회가 동월을 공격하여 하자 동월 사람들은 자신의 왕인 영을 죽이고 이를 통보했다. 이거는 이제 그 동월열전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죠? 왕회는 군사들의 위세를 가지고 파양령 당몽으로 하여금 넌저시 출정한 의도를 남월에게 알리게 하였다. 남월이 당몽에게 촉에서 나는 구장을 먹이니, 구장이라는 거는요, 뭐 그냥 과일 같은 거네요. 사과 같은 거네. 당몽이 그 고장을 어디에서 가져왔는가를 물었다. 서북 쪽의 장가로부터 가져왔습니다. 장가강은 넓이가 몇 리나 되며 반우의 성 아래에서 나옵니다, 라고 했다. 당몽이 돌아가 장안에 도착하여 촉의 상인에게 물으니, 상인이 대답하기를 오직 촉에서만 구장이 생산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래 가지고 나와 야랑에서 장사합니다. 야랑은 장가강에 인접해 있습니다. 강의 넓이가 100여 보밖에 되지 않아 배로 건널 수가 있습니다. 나머리 제물로서 야랑을 예속시키고, 야랑이라는 건 이제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이죠. 아마 이게 장가강인가 보네요. 서쪽으로는 동사해까지 이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신하처럼 부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당몽은 이에 황제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남어랑은 황옥을 타고 좌독을 장식하고 있으며 이거는 황제 행세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남월열전에 얘기했던 거죠. 땅은 동서로 만연이나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번신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주의 군주입니다. 이제 장사와 그리고 예장에서 앞으로가 정벌한다면 물길이 끊어지는 곳이 많아 통행하기에 어렵습니다. 가만히 들으니 야랑이 가지고 있는 정예병사가 족피 10여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배를 띄워 장가강을 따라 내려가 그 불의를 덮치는 것이 남월을 제압하는 계책입니다. 진실로 한나라의 강대함과 파촉의 부함으로 야랑까지 가는 길을 개통하여 관리를 두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라고 했다. 황제가 그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당몽을 임명하여 낭중장으로 삼고 군사 1000명과 양식, 군대의 하물을 운반하는 만여 명을 거느리고 파촉 작관이라는 거는 파부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구살님 안녕하세요. 요쪽 지역에 있던 관문이겠죠. 여기가 작당이니까. 작관으로부터, 관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관문을 의미하거든요. 야랑에 들어가 마침내 야랑후 다동을 만났다. 당몽은 다동에게 재물을 후하게 주고 한나라의 위세와 은덕을 알려 관리를 두기로 약속하고 야랑후의 아들로 하여금 영을 삼았다. 소닉 가자고. 이거 다 읽고 합시다. 어디까지 읽었지? 야랑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모두 한나라의 비당과 명주를 탐내었는데 마음속으로 한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길이 험난하여 결국 그들을 점령할 수 없다고 여기고 마침내 당몽의 약속을 따르기로 하였다.
당몽이 돌아가 보고하니 야랑과 그 주변 국가들을 건위군으로 삼았다. 건위군이라는 그러니까 군을 뒀다는 거예요. 파촉의 군사들 군현을 뒀다. 파촉의 군사를 동원하여 도를 수리하였는데 그것이 북도에서부터 장가강까지 향하였다. 북도에서라는 거는 안변진이라 그러는데 아마 북도라는 게 여기쯤일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이 미친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마 이쯤인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야랑까지 쭉 길을 닦았다 그런 얘기 같네요. 아 안녕? 기다리셈. 내가 읽고 있음. 총나라 사람 사마상여 역시 서희에 작은 군을 설치할 만하다고 말하였다. 작이라는 거는 뭐 요 땅이고요. 공이라는 건 요 땅입니다. 요 땅들에 이제 군을 설치할 만하다. 그렇다라고 했다. 이에 사마상여를 낭중장으로 삼아 그곳에 가서 조정의 의도를 알리게 하고 모든 것을 남이와 같도록 하여 한 명의 도의와 10개, 10여 개의 현을 설치하고 촉에 예속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쪽에 뭐 군현을 만드니 이쪽에다 관리를 주니 계속 그런 말 하고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은 한나라가 세워졌다 한들 무제까지도 중원지역, 그 다음에 섬서지역, 그 다음 감숙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 초기역 옛날 이제 초나라의 이제 수도 부근지역, 그 다음에 5월지역, 요 지역 말고는 전부 다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지배권이 제대로 정치 세력, 그러니까 한나라의 정치 지배가 제대로 미치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민족이 있고 여기도 이민족이 있고 여기 야랑이라고 있잖아, 그죠? 여기는 거의 반독립 상태였고 그리고 여기도 거의 반독립 상태였고 거의 독립 상태였지, 그지? 그리고 여기는 흉노 계속 치고받는다고 한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고 무제 때 국력을 써가지고 나중에 개망하거든요. 여기는 수시로 약탈당하고 개판이었다는 거야. 여기는 조선 멸망시켰는데 고구려나 부여나 아니면은 남사방 같은 이제 요런 정치적들이 뻔하게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개판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한나라의 그 통치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이 굳건하지 못했고, 지금의 어떤 통치체제만한, 지금의 당연하겠지. 지금의 통치체제만큼의 어떤 비견할 만큼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읽으면서 아니요, 고백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읽어보죠. 이때 파촉 등의 사군에서는, 사군이라는 건 여기서 4개 군인데요. 파촉, 한중, 광한이라네. 여기가 촉이고요. 여기가 파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광한군이고요. 한중이라는 거는 여기입니다. 장안은 여기죠. 여기를 4개 군이라 그런다네요. 파촉 등의 사군에서는 서남위로 가는 길을 개통하려고 여기저기로 군량을 운송하고 있었다. 여러 해가 되도록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고 군사들은 피곤하고 굶주리고 습기를 만나 죽는 자가 매우 많았다. 거기에다가 서남위가 또 여러 차례 배반하자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였으나 재력만 소모하였을 뿐 공은 없었다. 황제가 이것을 근심하여 공손홍을 시켜, 공손홍 이거 아까도 나오지 않았나? 그 앞에 남월여전인가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공손홍을 시켜 가서 살펴 물어보게 하였다. 공손홍은 돌아가 보고하면서, 아, 공손홍이 이거잖아. 그 평진후 주보열전 나왔던 그 사람이잖아. 자, 아무튼 공손홍은 돌아가 보고하면서 불리하게 이야기하였다. 공손홍이 어사대부가 되었는데 이때 바야흐로 삭방의 성벽을 수축하고 하수에 의지하여 호를 축출하려고 했다. 삭방이라는, 그러니까 요거는 요 땅을 이제 드디어 개간하려 그런다. 드디어 이제 한나라 땅으로 들어오게 하려 그런다 라는 말이죠. 공손홍은 기회를 보아 여러 차례 서남위로 통하는 길을 개통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해를 말하며 그 일을 잠시 멈추고 흉노일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황제는 서희의 관리를 철수시켜 다만 남이, 야랑 두 현과 한 명의 도의만을 두게 하고 점차로 건의군으로 하여금 스스로 보수하여 완성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관심사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다가 뭔가를 하니까 잘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때마침 이제 북쪽에 흉노를 박살내고 이 땅을 이제 먹을 기회가 생겼으니까 여기 국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여기로 집중하자, 그렇게 공소동이 가능했다라는 말이죠. 강아지가 왜 이렇게 짖을까? 원수, 원년의 원수라는 것도 무제때 연호입니다. 박망후 장건이, 이거 그 서역으로 갔던 장건 아닌가? 장건이 대하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말하기를. 대하라는 거는요, 뭐 대하라는 게 나라 이름인데 뭐 이쪽에 있는 어디 나라겠지. 뭐 여기 어딘가 있었답니다. 대하의 사신으로 왔다 돌아왔는데 말하기를 내가 대하에 있을 때 촉의 배와, 그러니까 배라는 거는 삼배와 공의 나무 지팡이를 보고, 공은 여기죠. 공의 나무 지팡이를 보고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물으니 동남쪽 연독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곳은 대략 수천이나 되는데 촉의 상인에게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혹은 들으니 공의 서쪽으로 대략 2000리쯤에 연독국이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장건은 대하는 한나라의 서남쪽에 있는데 중국을 흠모하고 있지만 흉노가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을 근심하고 있으며 만약 촉으로 가는 길을 개통할 수 있다면 연독국으로 가는 길이 편리하고 가까워 이익이 되며 해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힘주어 이야기하였다. 대하국이 어디일까요? 지금의 어딘지 잘 모르겠네. 난 지금 이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이 아니고 뭐 이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황제는 곧 왕연우, 백시창, 그 다음 여월인 등으로 하여금 좁은 길을 물어서 서희의 서쪽으로부터 출발하여 연독국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서쪽에 연독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걸 찾아보겠다, 그런 말이죠. 전에 이르니 전왕 상강이 서쪽으로 길을 찾아 나선 10여 명의 무리를 억류했다. 1년 남짓 지나도록 그들은 모두 곤명에 갇혀 연독국에 통행하는 자가 없었다. 이쪽으로 왔네. 곤명이 여기니까. 전왕이 한나라의 사자에게 한나라와 우리나라 중 어느 쪽이 더 큰가? 라고 물었다. 한나라의 사자들이 야랑에 도착하자 야랑우 역시 이와 같이 물었다. 그들은 서로 길이 통하지 않는 까닭에 각기 스스로 하나의 주의 군주라고 여기고 한나라의 넓고 큼을 알지 못하였다. 사자가 돌아와 저는 큰 나라로서 좋게 가까이 할 만하다고 힘주어 이야기하니 황제가 그 말에 관심을 가졌다. 원정 5년에 남월이 반란을 일으키자 황제는 치의후로 하여금 건의군을 통하여, 건의군이라는 건 이제 여기 야랑이 있던 요 자리죠. 예. 건의군을 통하여 남위의 군사를 동원하게 하였다. 절안의 군주는 자신의 군대가 멀리 가면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 늙고 약한 사람을 사로잡아 갈 것이 두려워. 절안이라는 것도 야랑 근처에 있던 땅입니다. 땅의 이름입니다. 두려워 마침내 자신의 무리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 한나라의 사자와 관이군의 태수를 죽였다. 그래서 한나라는 파촉의 죄인 중에 일찍이 남월을 공격해 본 적이 있는 자와 팔교위를 동원하여 절안을 공격하여 평정시켰다. 마침 남월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한나라의 팔교위는 장가강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는 틈을 타서 두란을 정벌하였다. 두란이라는 거는 또 나라 이름인데요. 진국의 북쪽에 있었다. 전나라의 북쪽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어디 있었겠죠? 어딘가 있었겠지. 자, 두란은 항상 전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나라이다. 이미 두란을 평정하였고 마침내 남이도 평정하여 장가군으로 삼았다. 야랑우는 원래 남월에 의지하였는데 남월이 이미 멸망하였고 때마침 한나라의 군사들이 돌아와 반란을 일으킨 자를 죽이니 야랑도 마침내 입조하였다. 황제는 그를 야랑왕으로 삼았다. 남월이 멸망한 후 한나라가 절안, 공의 군주를 죽였고 또 함께 작후를 죽이니 염과 방이 모두 두려워 떨며 한나라의 신하가 되었고 한나라의 관리를 두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공도를 월수군으로, 작도를 참리군으로, 염과 방을 민산군으로,
광한의 서쪽에 있는 백마를 무도군으로 삼았다. 무도라는 게 이때 생기는군요. 무도가 요 땅이거든요. 요쯤에 있는 땅이거든요. 신기하네요. 삼국지에 보면 왜 무도니 뭐니 나오잖아요. 월순이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이때 생긴 지명인가 보네요. 자, 황제는 왕연우를 시켜 월을 깨뜨리고 남이를 주살한 군사들의 위세로서 넌저시 전왕에게 입주하라는 뜻을 전하였다. 전왕은 그 무리과 수만 명으로 그 곁으로 동북쪽에 노침, 미막이 있었는데 모두 같은 성을 지니고 있어서 같은 집안이라 가지고 서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노침과 미막이 여러 차례 한나라의 사자 관리 군주를 침범하였다. 원봉 2년에 황제는 파촉의 군사를 동원하여 노침, 미막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군사들을 전 가까이에 주둔시켰다. 전왕은 처음부터 선의를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전왕 이난은 이난이 왕의 이름입니다. 이난은 서남이의 나라 전체를 인솔하여 항복하고 한나라의 관리를 두어 입주할 것을 청하였다. 그래서 그곳을 익주군으로 삼아 전왕에게 왕의 인을 하사하고 다시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익주가 이렇게 생기는군요. 익주. 서남이의 군장은 100여 명을 헤아렸지만 오직 야랑 전만이 왕의 인을 받았다. 저는 작은 나라로서 가장 많은 총애를 받았다. 오늘 종강했어요. 태사공은 말하였다. 초나라의 선조가 어찌 하늘에 복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주나라 때는 문왕의 사부가 되어 초나라에 봉해졌다. 개사기입니다. 말도 안 되죠. 초나라가 어떻게 주나라하고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서로 별개지. 주나라가 쇠미와 있을 때는 땅이 5천이라고 일컬었다. 진나라가 제후들을 멸망시켰지만 초나라의 후예만이 오히려 전왕으로 있었다. 한나라가 서남이를 정벌하여 많은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오직 전만이 다시 총애받는 왕이 되었다. 그러나 남미 정벌의 발단은 반우에서 부장을 보았기 때문이며 대하에서 공의 대나무 지팡이를 보았기 때문이다. 서인은 그 뒤에 분할되어 서쪽과 남쪽 둘로 나눠졌고 마침내 7개의 군으로 되었다. 7개 군이라는 건 아까 건위군, 그 다음에 이게 뭐지? 무슨 가군이고 월수군이고 익주군, 무도군,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네. 심 무슨 군인데? 그 다음 문산군. 아까 뭐 1번 그거겠죠. 그렇습니다. 요게 서남의 열전입니다. 여기 서남의 열전이고 총평하자면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요 지역이나 뭐 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북쪽도 마찬가지고 사실 중국인의 고유 영역은 요 근처 땅이고요. 그러니까 요 하북 땅하고 요 중원 땅만이 지배가 되게 확고했고 나머지 지역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하나씩 어쨌건 먹어가더라 라는 게 뭐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더 할 말은 없고요. 그 다음 열전은 이제 권 117의 사마상여 열전 제 57인데 사마상여 열전 이거는 그냥 길다. 지금 읽을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거의 뭐 30 미친 거의 40쪽이네. 어떻게 읽지 이거?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기열전은 요만큼 읽죠. 자, 일단 영상 끊겠습니다 여러분.